못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이런 우울을 범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그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정신 차리고 소금이 해롭다라는 이론 대신 그 염화나트륨에다가 칼륨을 첨가해서 대용 소금을 써가지고 요 근래 미국 가서 식사하신 분 한번 그 제 말씀이 맞나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짜게 먹습니다. 그런데 독일 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미국에서 먹는 것보다 월등 짜게 먹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고 장수 국가가 독일인데 그 아주 오래전에 에스키모인들 식생활을 보고 그들이 고혈압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해서 에스키모인들은 얼음 속에 사니까 더운 지방은 염분 소모가 많으니까 짜고 맵게 먹어야 그 건강하게 살고요. 저 추운 데서는 소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그 에스키모인들은 혈압은 없습니다. 이제 소금을 적게 먹으니까. 근데 소금 적게 먹어서 혈압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소금 필요성이 적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건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은 평균 수명이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는 독일은 최장수 국가 독일은 무지하게 짜게 먹고요. 티베트 같은 데도 엄청 짜게 먹고요.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짜게 먹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월등 짜게 먹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싱겁게 먹으면서 매일 싱거운 소리를 합니다. 아, 짜게 먹으면 안 돼. 소금 줄여. 그 혈압 오르고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그 정말 잘못된 얘기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그 제대로 된 반성의 그게 없이, 또 그 다음에 과학자나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들,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지금 고문으로 와 계시고 이제 연구를 주도하시는 분 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 장류의 최고 권위자 그 박근영 박사, 그분은 이제 한림원, 국가 한림원 거기 정회원이시고요.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하시고 차의과대학 그 생명건강과학 대학장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주겸 관련된, 주겸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대단히 효과가 높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을 펴내셨고요. 그 다음에 주겸에 관한 논문을 많이 쓰셨습니다. 암 치료에도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한다. 그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 또 뭐 다른 건강상에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이런 등등인데,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이론을 또 그 상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겪고 있는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딱 들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나와 내 가족 또 국민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마 한 15년쯤 됐나요?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우리가 보통 부르기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한국 땅에 상륙했을 때 저도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의정부에 문상을 갔는데요. 의사 간호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 요새 이런 엄중한 시기에 병원에 문상 오는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하고 그들은 거의 우주복 입고 있었습니다. 그 감염 때문에. 감염되면 왜 그러냐. 중동에서는 메르스가 왔나 보다. 또 가니까 갔나 보다 이랬습니다. 한국은 왜 국가 초비상사태가 됐냐 이 말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개발협력부 OECD 한 35개국 중에서 항생제 남용 10수년간 1위였습니다. 지금은 2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지표들이 이 약물 남용이 너무 심하고 과잉 진료 치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겪는 거는 모든 국민의 면역력이 집단적으로 형편없이 저하됐습니다. 근데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감염을 막아야 한다 하는데 감염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오면 바람 타고 보이지 않게 습격을 하는데 그걸 막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징기스칸도 못 막습니다. 그걸 막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게 그게 할 일이죠.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0년 전에 이율복 선생께서 하신 조치가 뭡니까? 선조대왕께 10만 양병서를 이렇게 제창했거든요. 그분이 그때 임진왜란 나기 전에 9년 전에 병조판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밝은 분이니까 조선의 병이 무엇이다, 국가의 병이 무슨 병이다라고 해서 국방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해서 또 풍신수길이 곧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 첩보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전 회의에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10만 양병을 해서 한양도성에 2만 명, 각도에 10,000명씩 해서 특수부대 요원들을 10만 명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훈련 다 시켜놓으면 이 국가 비상사태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 이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대신들은 꿀먹은 덩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고 선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안 했습니다. 그 대가를 9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치렀습니다. 저희 이번 이제 우리 구호로 여러분 응원하시면 다 이제 주소말로 다 보내드릴 텐데 거기 함양의 황석산성 전투에 4만 명의 일본 정예부대 요원들하고 백성군 7,000명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원 다 옥사했습니다. 그 여자들 전부 뛰어내려서 휘바이에서 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런 그때 또 일본군이 다니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죽이는 것까지 죽이는데 풍신수길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코하고 귀를 다 베갔습니다. 나중에 사명대사가 도로 다 가져오긴 했습니다. 귀무덤, 코 이런 거. 그러긴 했어도 임진왜란 때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 조선이 당했는가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조선의 나라병을 별로 생각하고 고치지 않았던 그 대가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면역력, 전 세계인의 면역력 저하가 상상을 초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참 산업주의에 오염되고 좀 너무 심하고 저희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말을 못하다가 이것을 조사해서 밝힌 분이 있어요. 일본의 마스모토 미스마사라고 하는 분인데 1943년생입니다. 제가 1955년생이라 이제 딱 12살 띠동갑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고혈압약을 먹으면 반드시 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콩팥과 심장이 상하게 되고, 대단히 그 부작용이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마 체감되는, 아마 느끼는 게 있을 텐데요. 한 10년쯤 전에, 10년, 15년 그 상간에 세계보건기구의 권유를 통해서 전 세계 고혈압 혈압 기준을 130에서 120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110으로 또 낮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류 건강을 위한 것인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고혈압약을 팔아먹기 위한 것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대중들 아무리 뭐 100명, 1000명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 지금 연세가 드신 분이 120 혈압을 맞춘다라고 하면 저혈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혈압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혈압 140 넘으면 빨리 약 드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고혈압 기준 10을 낮추면 즉시 의사로부터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분들이 1000만 명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혈압약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은 3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매출이 5배 이상씩 다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누구 하나 의심을 안 합니다. 마스모토 미쓰마사가 그 책에다가 자기도 심정은 하지만 설마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그 마스모토 미쓰마사 그분은 그 혈압에 관해서 썼지만 이 문제는 혈압에 관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혈관 질환에 쓰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먹으면 병 다 고치고 맙니까? 또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당뇨의 인슐린도 그렇습니다. 모든 약을 팔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에 고혈압이 좀 심해서 병적으로 이제 보통은 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연수원장 같이 왔습니다만은 저기 제 집사람이고 이제 그 자연학교를 하고 이러는데 남자들 혈압 오르는 거는 다 자기 마누라가 복장 질러서 오르지 누가 뭐 괜히 혈압 오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혈압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빨리 혈압약 먹어서 내려야 된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요. 약을 안 먹으면 다시는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고혈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모토 미쓰마사의 그분 말씀이고 책에다가 이게 썼는데 고혈압약은 끊을 수가 없고 끊으면 즉시 혈압이 올라가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락내락하는 사람한테 혈압약을 보내서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고혈압 환자가 됩니다. 이런 나쁘게 말하면 참 악행입니다. 인류 건강을 위한 이런 뭐 깡패나 그런 데도 할 일이 아닌데 뭐 마피아도 아닌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지금까지도 천동설 의심 뭐 1500년 2000년 동안 안 했듯이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일본에는 새로운 의학 운동을 하고 참 의료를 밝히고 한 분들이 기라성처럼 많습니다. 그래 역시 그 부분에서는 일본이 확실한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 했다면 아이고 그 얘기했다 맞아 죽으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도 그런 바른 말 하는 의사들이 꽤 많고요. 왜 대표적인 분이 데드 닥터 스톨라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쓴 조엘 올렉 박사 같은 분은
1940년생인데 그 뭐 미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텔레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네랄 얘기를 해서 미네랄 결핍이 인류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미네랄을 보충해야 된다. 보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전 세계 의료진들이 인류의 면역력을 체크하는 의사를 혹시 보였습니까? 우리 혈액이나 체액 속에 있어야 할 미네랄들이 얼마나 결핍돼서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진단하는 그런 의사를 혹시 보였습니까? 실제 인류에게 급선무입니다.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을 하듯이 우리 몸 안에 그 면역세포들이 NK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이 들어오면 대항해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하는 게 면역력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자기 면역력을 자기 스스로 떨구는데 면역력이 가장 빨리 쉽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싱겁게 먹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람이 저 생명층에서 불어도 바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 성공을 이렇게 지나서 요 공간부수 왔다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누구누구한테는 가지만 평상시 싱겁게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보가 아니고 지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딱 보면 벌써 쳐다보면요. 아이고 저 풀보 저 우리 만나러 봤더니 저 사람 근처 갔다가 그냥 우리 재산 나 되겠다. 저한테는 오지도 않고 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니 치료제니 뭐 이런 거 일체는 한 적도 없고 접종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의료진들은 많이 권고를 해도 제가 그 접종 그 백신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백신 그렇게 뭐 2, 3년 만에 개발한다고 저거 거의 사기 수준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두나 그런 거 접종했을 때 저기 콜레라나 이런 거 접종했을 때 어릴 때 한 번 하지 2차, 3차, 4차 접종하는 거 보였습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하면 우리 면역이 다 그 형성돼서 그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백신은 어찌된 일인지 맞고 또 병에 또 감염되고 하니까 2차 맞으세요 또 이래요. 얼마 뒤에 3차 맞아야 됩니다 또 이래요. 나중에 4차 때 뭐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4차 맞으셔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백신을 4차, 5차까지 맞나요 말이죠. 그 백신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빨리 한 달 이내에 5차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또 뭐 그렇습니다만 그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요 근래에 막 그 밝혀진 게 뭡니까? 그때 질병관리청 거기서 그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백신을 해가지고 함양의 인구가 지금 면적은 서울보다 한 1.3배 넓은 곳이 함양인데 해발 1000m 넘는 산이 15개나 되고요. 인구는 3만 6천입니다. 인구 3만 6천의 함양에서 코로나 백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 지금 코로나 백신 사망자 그 텐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이 인정도 사망하고 해결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가 무슨 까닭으로 거의 붕괴 직전인데도 근데 뭐 의대 증원 늘렸다고 또 뭐 난리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응급실 뺑뺑이는 아예 일상화됐는데도 나라에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합니다. 왜? 의료계 입김이 너무 세니까 지금 응급실 뺑뺑이 그거 한번 보면요 실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무지하게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함양의 그 교수분들하고 몇 분이 단국대 교수분들하고 몇 분이 오셨다가
한 분이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옆에 교수가 이제 그런 걸 좀 알기 때문에 주물르고 발에 용천혈을 발바닥 중심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거기에 이제 그게 응급혈인데 눌러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우리 솔티라고 하는 주겸 이온 음료죠. 거기에다가 주겸을 더 타서 한 1% 정도 용액이 되는 걸 해서 이런 걸로 2병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서 본인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응급 구조대가 왔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확실하게 안전권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응급구조차가 싣고 갔는데 한 10분 뒤에 다시 왔어요. 그래 왜 병원에 안 갔습니까? 했더니 이 구조대들이 병원마다 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 신경외과 그 의사가 없다고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우리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탈락하다가 안 됩니다 하고 가서 다시 바꾸어서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온음료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주겸을 더 왕창 넣어서 그렇게 되면 그게 구급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자고 다음날 건강하게 다시 돌아갔는데 저럴 적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싣고 가는데 응급실 못 받아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그 책무를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응급실이 저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국가의 공공의료가 개입이 돼야지 저걸 어떤 사적인 의료기관에 맡겨서 우리 돈도 안 되고 의사 지금 없어 못 받아. 아니 응급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무슨 의료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 의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병 안 걸리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먹고 노력하는 것이 암이나 난치병에 걸려 죽을 일을 더 빨리 죽도록 하는 그 일을 온 국민이 같이 노력을 합니다. 가장 심한 게 싱겁게 먹는 겁니다. 싱겁게 먹는다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지식인으로서 상식인으로서 굉장히 상식이 풍부해서 이 지혜로운 식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의 만성적으로 진행되지만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전 국민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료진들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 섭취가 많다. 적게 먹어라.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염화나트륨 기준이면 얼마냐고 5g입니다. 대한민국에 5g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견디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먹고 산다면 불과 몇 년 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 난치병, 코로나19에 걸리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지금 평균 섭취량은 약 13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보통 위험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체중을 잘 보고 체중의 70%가 물이고요. 우리 체내 체액이든지 혈액이라든지 평균 농도가 0.9%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몸에 하루에 염분이 소모되는 것이 보통 평균은 한 25g 정도 다 됩니다. 60kg 기준하면 25 내지 30g이 이렇게 신진대사가 되는 건데 그런데 15g 이하로 13g, 10g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성적으로 염분 부족인데 말이 염분 부족이지 염분 부족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미네랄 결핍입니다. 염분 부족이 아니라 미네랄 결핍으로 보통 위험한 게 아닌데
여기 왜 저기 우리 문에 막 떨리고 이럴 적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마그네슘 보충해야 된다 이러는데 심장이 떨리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심정지가 되는 게 바로 그 격렬한 스포츠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딴 사람들은 한 60년에 걸쳐 빠질 게 그 격렬한 스포츠를 한 사람은 한 뭐 저기 몇 년 내지 10년 안에 그 결국 팔을 당합니다. 그게 심장 근육에서 빠져나가는 세레늄이 결핍 때문에요. 심장이 정지돼서 즉사합니다. 미국에는 농구 선수 레지 루이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28살에 그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 원인이 뭐냐면 심장 근육의 세레늄 결핍입니다. 그거 미국 야구에서 10,000원치만 사다 먹이면 살아남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전 세계 최고 심장내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레지 루이스의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수술을 하면 누가 집도할 것인가, 이런 거 논의하다가 그 사람 석 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그 하버드 의대 심장학부 교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한 10,000원씩 세레늄 사다 먹이면 금방 해결될 거를 안 먹이고 죽는데, 그렇게 죽는 미국의 스포츠맨들이 30세 전후에 죽는 스포츠맨들이 미국에 매년 10만 명씩 나옵니다. 그럼 제가 10만 명이 별게 아니다 생각하는데 미국 인구의 월남전에 전쟁터에 총알이 뒷발치는 전쟁터에 미국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싸웠는데, 그때 그 전쟁에 파견해서 싸운 미국 젊은이들이 약 6만 명, 한 심정상관에 한 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 반대 시위가 일고 미국 대통령이 까딱하면 하야할 뻔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10년 동안의 전쟁터에서 6만 명 사망한 걸 가지고 미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정도의 그 아주 무서운 시위가 있었는데, 그 잘못된 의료 그 조치로 1년에 30세 전후의 스포츠맨들이 10만 명씩 사망해 나가고, 또 의료사고로, 그 의료사고라고 대체 이렇습니다. 의사가 당뇨 환자 다리를 수술하는데 이제 다리나 발을 자르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그냥 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피렌내라고 하니까 술 또는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환자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자릅니다. 이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미국에 1년에 3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에서도 같은 비율로 미국 인구 대비 30만 명, 우리도 그 대비하면 한 5, 6만 명 됩니다. 그게 의료사고로 사망하는데, 그때 매일경제신문에 그 헤드라인으로 엄청 크게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집장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맨 첫 글자를 헉자를 썼습니다. 헉. 대한민국에서 의료사고로 6만 명이나 5, 6만 명이 사망하다니 이러면서 기사를 썼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 기사를 보고 사람이 조금 죽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우리 뒷세대들은 그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지금 30, 40대 되는 젊은이들이 면역력이 훨씬 더 약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왜? 여러분들은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된 그 식품들을 드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미네랄이 거의 결핍된 그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36년 무렵인가 그 미국 상원 문서보고에 264호 문서에 미국의 강과 토양과 호수에는 이미 미네랄이 거의 태부족이다.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인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을 맞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97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그 맥거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맥거번 리포트라고 부르지만 국민 그 영양 특별 그 위원회가 미 상원에 거기서 이제 개최돼 가지고 전 세계 200명의 그 최고 권위자들을 모아서 그 몇 년 동안 한 결론을 그 정리한 것이 약 5,000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인데 거기 이 존 F 케네디의 맨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 같이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맥거번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 아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흰설탕 먹지 마라, 흰소금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흰 밀가루 먹지 마라. 너무 가공해서 영양소 특히 미네랄이 결핍돼 버린 이런 식사를 하면 미국인의 건강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공식적인 문서에 밝혔는데 미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77년 1월에 발표된 그 문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료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더 이상 현대 난치병을 고치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의학은 현대 난치병을 고치는데 거의 현대의학이 난치병을 고치는 방식 자체가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저 유리창에 파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저 파리를 어떻게 죽이냐? 햄머를 가지고 파리를 때립니다. 파리는 죽긴 합니다. 근데 유리창이 뭐 왕창 나가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현대 난치병을 고치는 방식은 그와 같아서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위험하기만 하고 더 빨리 죽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얼터네티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동양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활용하다가 합리적인 그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 대체의학을 미국 각 유명 의과대학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50% 넘으니까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얼터네티브 메디슨이라고 안 그러고 요새는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통합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양의학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큰 병원의 내과 과장부 이런 분들 그 대한민국 경희대 출신 한의사보다 쉽게 말하면 침을 월등 잘 넣습니다. 그 침 치료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내과 의사가 침을 치료하면 대한민국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공위원이 다 합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합리적 의료입니다. 그 통합의료예요. 우리는 나라에서 의료통합위원회를 나라에서 해서 양안하고 서로 잘 타협시키고 이렇게 협력해서 병을 치려고 하면 끝까지 싸움만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통합은 애초에 우리나라는 물 건너가고 개인적으로 하는 병원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에 대한 지나친 그 의학 지식에 편견이 너무 지나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의는 한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요. 한의는 양의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이 어떤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저기 독일이고 프랑스고 간에 저렇게 의학 간에 갈등이나 적대시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우리 몸에 침 넣는 자리, 경혈자리를 사진으로 모조리 보이지 않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한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침 치료를 엄청 좋아하고 잘하는 나라가 또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치료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또 의사가
그 침을 배워서 침을 놓으면 한의사들이 극력 반대합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 아니 침을 배우지 않고 놓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침을 놓았는데 무슨 큰일이 납니까? 그 배우지 않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한의사들이 침을 놓냐 하면 돈이 안 된다고 거의 안 놓습니다. 나도 안 하는데 딴 맘도 하지 마. 침술에 능한 사람도 바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정말 잘못된 의료 지식이고 상식이고 의료 지식인들의 횡포죠.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당나귀가 마음이 풍밭에 가 있으니까 엉뚱하게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명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또 병마를 물리치고 요거에 모조리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안 되는 거 우리가 뭐 굳이 뭐 하려고 하노? 그러니까 요새 외과 의사들 지망생이 없어가지고 저기 공공의료는 지금 뭐 거의 뭐 지방에 가면 의료가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의사들 월급 2배 준대도 저 하면 산청이 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저 의료 혜택이나 저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데 뭐 이런저런 등 속에 현실 의료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 한 가지 감안하시고요. 그때 이제 오늘 여기 자료에 놓아드린 인상의학 저널 저런 책을 저희가 중소기업이 저희가 물론 뭐 상장기업입니다만은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만은 중소기업이 매출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저 책을 발행하는데 공식 그 건강 매거진으로 대한민국 최고 발행 부수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책은 17만 5천 부를 발행해서 매달 우편 발송하는 게 16,000부인데요. 그게 한 부당 발송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1억 6천을 매달 우편 발송료로 쓰는데 그 최신청에서 잡지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고맙다고 50% 깎아서 해줘가지고 매달 8천만 원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잡지 제작 전체를 조선일보에서 다 하는데 윤전기에 거래지 그냥 저거 뭐 한 열흘씩 걸려서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제 연간 한 18억 정도를 저게 잡지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컨설팅 하러 오는 분들은 순이익을 높이려면 잡지 발행 안 하면 뭐 한 30억이 바로 쏘고 나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그 말은 절대 받지 않으니까 그 얘기 빼고 다른 얘기 하십시오. 이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은 우리 현실 의료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저렇게 훌륭하고 환자의 그 생명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환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환자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노심초사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데 화탑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천하의 어떤 사람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의료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인산 김일훈 선생 저희 선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신문 기자를 저희 선친의 의학 이론과 묘방과 신약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기자가 돼서 저더러 그렇게 하라고 권유한 분이 과거에 그 조선일보 찾아갔다가 선생님 찾아갔다가 저한테 귀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송지영 그때 논설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안내한 대로 제가 이제 기자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자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조선일보에 몇 번 나오면 뭐하고 KBS, MBC에 아버님 기사를 쓰면 뭐하나. 의료계 진입 장벽은 자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대통령도 못 넘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그거 안 된다 소리 그만하시고 그때 제가 23살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젊은이 그래 뭐 참 머리 아프긴 한데 그래 생각해보자. 그러더니 한 가지 좋은 수가 생겼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네가 직접 기자가 돼서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글을 써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펴내게. 그러면 많은 국민이 알게 되면 자네가 추구하고 그 참의료가 세상에 알려지는 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게 이 정도일 것 같으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제 앞길을 길을 좀 터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기자가 돼서 이제 글을 쓰고 해서 그 뒤로 한 10년 뒤에요. 그분 말씀대로 해서 인산 선생의 의학 이론과 묘방과 신약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글을 써서 모아가지고 책을 펴냈는데 1986년 6월 15일에 낸 책입니다. 귀신 진짜 양약자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거 출판사 사장은 3,000부 찍어놓으면 한 3년 팔릴 거라고 그랬는데 의학 전문 서적이니까 예상을 뒤엎고 4,000부를 찍은 게 한 달 안에 다 팔렸습니다. 그 뒤에 계속 5,000부씩 찍었는데 의학 전문 서적으로 그 책만 읽고도 자기 암난疾병 비슷한 사람 지금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지금까지 저희가 펴낸 것이 100만 부가 넘습니다. 무슨 시집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데 저게 나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나 의사 중에도 저거 안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활용하는 건 어떻게 활용하냐? 자기와 자기 가족들 병 보시는 데는 신약책을 활용합니다. 병원에서는 활용 못합니다. 공인된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저 책이 나갔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현실 의료나 의료계의 그 어떤 재반 그 사항을 인식하기 좋도록 그 책을 설명드리고 그 책은 540페이지에 그 약 10% 돼서 200자 원고지 한 3,000면을 제가 쓴 건데 그 책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식이 됐지만 그 1543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천문학 이론으로. 천동설의 핵심 이론이 뭡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쳐다보면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떴다가 낮에 복판에 갔다가 저녁에 서산을 치지 않습니까? 태양이 움직인 걸로 딱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크로스로 체크를 해보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과 별이 돌고 있다. 참 획기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을 누가 말했습니까?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명적 발상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고 불리는 이 천동설 천문학 이론을 의심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크로스로 체크를 해보고 이게 잘못된 이론이구나. 그러고도 그분이 그 발표를 꺼린 것이 그 당시 그 코페르니쿠스의 삼촌이 교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하면 공식으로 그 기독교 그 이론에 소위 하나님 이론에 그게 어긋난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코페르니쿠스는 이론을 완성한 뒤에 15년 동안 머뭇거리고 책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작스러워 보이는 그 제자가 스승님 이 진리를 왜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책을 만들어서 책이 막 400부, 초판 400부를 출간해서 그 책 제목은 천치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들고 스승께 스승님 드디어 스승님의 진리가 담긴 이 지동설 이 책을 출간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책을 이렇게 받아보더니 미소를 띠고 한참 뒤적이다가 고개를 딱 떨구고 사망했습니다. 그날 돌아가셔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안 돌아가셨으면 사형시켰을 겁니다. 그 뒤에 약 50년쯤 뒤에 우리나라 1592년에 임진왜란이 됐지만 그 무렵에 저분이 책을 쓴 거는 1543년 5월 24일인데 그 한 50년 뒤에 그 교황청 수사대가 그 이제 체포해다가 죽인 사람인데 그 누굽니까? 그 이탈리아의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조르다노 브루노가 어쩐지 천동설 이론이 뭔가 좀 석연치 않았어. 보니까 이 지동설이 틀림없는 이론이네. 그래가지고 그 유럽 각지로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체포돼가지고 1592년 무렵에 체포되는데요. 그 8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문을 다 가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이론을 버리고 천동설로 바꿔서 말해라 라고 하는데 그는 단호히 거부하고 그래서 1600년 2월 17일에 로마 광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로마 광장에 그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가 그 집행관들에게 이랬습니다. 왜 사형을 당하기 위해 서 있는 나보다 너희들이 더 떨고 있느냐라고 끝까지 일가를 해서 그 집행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게 계속 혀를 올리는데 야, 혀 못 올리게 혀를 입천장에다 박아버리라 해서 못을 쳐서 혀를 입천장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태워 죽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 30년 뒤에 또 갈릴레오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책도 그랬다가 사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체포돼서. 그런데 갈릴레오는 친구가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야, 천남성 그동안 뭐가 중요한데 너 죽음을 앞에 두고 야 아니라고 그래 그냥 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갈릴레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지동설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세상에 그 공표하고 다녀서 혹세무민한 죄를 참여합니다 이러고 이 설을 번복하고요. 한 10년 더 살았는데 나중에 한 8년 뒤에 눈이 멀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그때 법정에서 그 지동설을 천동설로 번복하고 문을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지문은 돌고 있다 이러고 이제 나가셨는데 그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천동설 지동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천동설을 꼭 신봉한다고 해서 혹시 법에 처벌받습니까? 아니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학은 그 고혈압약 중에 저렇다라고 말 잘못하면요 대가를 굉장히 크게 치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리가 저렇게 파묻혀서 엉뚱한 그 이론들이 이 세상을 파묻히고 있어도 장사에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려는 세력과 잘못됐다고 뒤집으려는 세력이 지금 미국에는 반반이고 대한민국에는 10%가 안 됩니다. 소금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 그게 미네랄이다 이러고 하는 사람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하는 거죠. 그 의학계에서도 세브란스나 저런 데서도 소금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그냥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결론을 확실히 내려드리면 전 세계에서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미네랄 60가지 미네랄인데
산소, 수소, 탄소, 질소 4가지 가스 원소 빼고 56가지 그 원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단 1개가 결핍이 돼도 최소 10가지 이상 질병이 걸립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뭐가 됩니까? 뭐 허리, 뭐 골다공증, 골조증증, 뭐 마그네슘 결핍이면 눈이 떨리고 심장 떨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미네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 이런 심각한 위험이 있는 이 미네랄 결핍을 지금 온 국민이 서로 권장하면서 의료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구상의 이 60가지 미네랄을 한 물질에 다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한 물질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만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고 유럽이고 그런 속에는 미네랄이 이렇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염화나트륨만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염화나트륨이 굉장히 무서운 독성작용을 합니다. 혈압도 오르고 위도 헐고 비만이 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런데 거기에 칼륨을 하나 첨가를 어느 정도 양을 하면요, 혈압 상승작용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대형 소금이라서 그걸 먹고 엄청 짜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소금을 안 먹으니까, 소금을 안 먹는 게 염화나트륨 결핍이 아닙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다른 경로로 통해서 들어오는 미네랄들이 지금은 다 수급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년 전에 홍익을 박사 그 자료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때 사과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의 50%를 충당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충당하려면 앉은 자리에서 사과를 26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 한 잔 먹으면 해결됐던 마그네슘이 지금 그렇게 섭취하려면 19단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한다. 여러분 공깃밥으로 치면요, 한 끼에 여러분 한 100공기 먹어야 미네랄을 좀 필요한 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미네랄 결핍이 심한 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 토양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왜? 다수학 품종 통일교 저런 걸 해서 연작을 하게 되면, 어떤 품종이고 연작을 하면 10년 내에 토양 미네랄 거의 고갈됩니다. 그래 인삼밭은 윤작하지 않습니까? 그 윤작을 하는 이유가 그 미네랄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한 5년 내지 10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한 50년 왔습니다. 대한민국 토양 미네랄은 거의 고갈되고, 거기서 생산된 곡식 채소 과일 미네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 미네랄이 같이 있지 않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은 떨어지고 살은 찌고 뼈는 약하고 이래서, 군대 가서 옛날에 조인트 뭐 안 간 사람 뭐 있습니까? 근데 요새 조인트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조인트 한 대 팍 치면 다리가 툭 부러져요. 이렇게 약한 우리 젊은이들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 건강은 형편없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소금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해서 그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될 미네랄이 결핍된 소위 미네랄 결핍을 인산 선생께서만 그 해양 미네랄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해양 미네랄은 우리 천일염을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 속에 청산가리, 비상, 수은 이런 맹독성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식품으로 먹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약에 쓴다고 많이 먹으면 그 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인산성에서 이 독만 없애면 미네랄은 그 충분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대나무에 넣고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면 전기로에다 떼면 이 미네랄도 고갈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면 우리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은 함량이 증가하고 그 또 독성 물질은 처리되고, 이래서 미세포가 힘이 싹 처리됩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인산생은 5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후쿠시마 원전 결과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니 뭐 저런 삼중수원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질이 좋은 소금을 선택해서 충분히 먹어주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파타 편작 처방보다 더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인상에서 그런 뜻으로 주격 만들지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어디가 무슨 소금이 좋은데 어떻게 알아? 내가 차라리 주격 먹으면 해결한 거겠지. 맞습니다. 독성은 처리하고 흡수율을 일반 소금 속의 철분은 흡수율이 4% 정도입니다. 근데 주격속은 이 보혈 처리 화산 폭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90%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적은 걸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나는 그런 미네랄의 도구를 활용하면 여러분 지금 이후의 건강은 훨씬 달라집니다. 그런데 좀 다른 데 아끼시고 이건 충분한 양을 먹어야 지금 이미 여러분 혈액은요 암 환자들은 대개 염분 농도가 한 0.5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0.9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 낮으면 면역력 떨어지고 난치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비명상으로 빠지고 이 두서없이 말씀 마음에 드셔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소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그냥 자꾸 비교 분석하려고 복잡하니까 그냥 버려버리시고요. 여기다 다 놓고 가시고 나가실 때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그 다음에 신약 우리 또 얼간지 또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리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소금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건강에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희 선치는 짜게 드시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드세요. 숟가락에 소금을 파서 넣고 드십니다. 그런데 84세까지 눈도 시력도 좋고요. 안경 안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소화기나 참 좋고 아주 건강하고 피부도 좋으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상담하고 암난치병 환자를 고친다고 수명을 한 10년 가면서 84세로 이제 92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식생활을 앞으로 짭짤하게 하면 여러분 건강도 또 하시는 일도 더욱 짭짤하고 또 최소 120세 자연 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